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오면 그 메일함이 꽉 차 있거나 알림을 꺼놓은 단톡방 메시지가 수백 개씩 쌓여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목소리 대신에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용건이 있으면 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성이 하던 일을 텍스트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사용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 세계적 문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험소설 보물섬과 인간 내면의 이중적 모습을 그린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한 편의 글은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메시지와는 달리 독자가 자신의 의도에 영향을 받도록 작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요. 과학기술인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 데이터에 어떤 의도를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과학기술인들은 대부분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지금껏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이 과학적 소재를 비과학자에게 또한 글로써 알린다는 것은 과학에 무관심한 독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그 정보에 어떤 의도를 싣고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의도를 해석하고 반응을 이끌어낼지까지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학적 소재로 글을 쓰면 사실을 소재로 삼는 논픽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논픽션은 어느 정도 글쓰기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부터 과학기술인이 과학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접근 방법, 파워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라이팅이란 우리말로 힘있는 글쓰기를 뜻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논픽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논픽션 작성 시에 주로 추천되는 테크닉입니다. 파워라이팅은 20세기 초 스파크스 박사가 브리테니카 그레이트 북스에 실린 모든 글들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테크닉입니다. 그곳에 실린 훌륭한 글들이 모두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패턴은 마치 독자에게 특정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하여서 파워라이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스파크스 박사가 주장한 파워라이팅 개념은 이후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에 접목되었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을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사들의 글쓰기 비법으로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파워라이팅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라이팅은 핵심을 제일 먼저 제시해서 일단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이런 의도를 가지게 된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글의 핵심을 제시해서 자칫 분산될 수 있는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글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때 기존의 파워라이팅 개념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0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선정 및 목적 파악인데요. 이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독자 특성 및 독자를 대하는 목적에 따라 4단계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쓰기 전에 독자 선정 및 목적 파악 단계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파워라이팅 4단계는 영문 머리 글자만 따서 오레오 메소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O는 의견, opinion, R은 이유, reason, 그 다음에 E는 근거, example, 마지막 O는 다시 의견의 반복, opinion을 나타내는데요. 오레오 법칙을 레드 오레오로 기억하면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드는요, 독자, 리더를 뜻하는 말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 시작하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독자가 배경 지식을 가진 분야의 사람이라면 다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 용어나 전문적인 개념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글쓰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단순한 소개인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인지, 또는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글의 형태는 설명, 설득, 수긍으로 좀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글의 형태 중 설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이란 모르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상의 정의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란 과학과 다른 사회적 주체들을 연결하고 소통시키려는 의도 및 기획, 실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장은 이 정의를 설명할 뿐 이해를 돕지는 못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일상적인 단어를 활용한다면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글의 형태 중 수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긍이란 설득을 하기 전 단계와도 같으며 상대에게 어떤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적인 말보다는요, 다음과 같이 좀 더 감성적인 어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형태 중 설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득이란 상대에게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워라이팅 기본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가 뚜렷한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레드 오레오, 이 파워라이팅의 4단계를 기억해두고 적용해 나가신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글쓰기가 한결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